할당 연산자와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를 학습하기 위해서 10번째 폴더에 어사인먼트 인크리먼트라는 이름의 폴더에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폴더는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라고 폴더 만들고 해당 폴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편집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라는 이름의 폴더에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java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파일 이름 그대로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라고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다가 메인 메서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당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할당 연산자는 이미 우리가 사용을 해온 equal 키워드를 사용해서 할당 연산자를 이미 사용을 해왔습니다. 즉 할당 또는 대입 연산자는 변수의 특정 값으로 초기화하면 자동 유추에 의해서 형식이 결정된다. 자, 그러면 바라는 이름의 키워드로 name을 설정해주면, 그리고 나서 name에다가 java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변수에 java라는 이름의 문자열을 넣어주게 되면 name 변수는 자동적으로 스트링 형식으로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bar 키워드를 사용해서 버전 변수를 선언해 놓고, 이번에는 자바는 편의상 자바 1.4 버전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은 자바 이름과 자바의 버전을 콘솔에다가 출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하게 되면 터미널에 자바 1.4 콤마를 치지 말고 다시 컨트롤 F5 실행시켜보면 자바 1.4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equal 연산자는 말 그대로 할당 연산자입니다. 이름 변수에다가 자바를 할당하고요. 이때 바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 유추가 된다는 거죠. 즉 형식이 자동 유추에 의해서 형식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트링 형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버전이 따로 정수형이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으로 변수가 자동으로 선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번 예제에서는 변수의 값을 서로 바꾸는 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데모라는 이름으로 폴더 하나 만들고요. 수압 데모 이름으로 폴더로 들어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편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데모 폴더에다가 수압 데모.java 파일을 만들고 자바의 기본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코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데모 이름으로 클래스 파일 만들고 메인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란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10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j라는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200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값을 미리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처음에는 얼마였다가 i는 100, 그 다음에 j를 출력해보면 i는 얼마? 100, j는 200이었었던 것을 먼저 확인을 하죠.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시켜보면 처음에는 100, 200이었잖아요. 근데 이 값을 위치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대입을 서로, 변수값을 서로 바꿔주고 싶다. 변수값을 서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또 다른 변수는 템프 변수를 많이 사용해요. 템프 변수를 선언해 놓고 템프 변수에다가 선언과 동시에 i로 초기화시켜 놓고요. 100으로 초기화시켜 놓고 100이 들어있었던 i에다가는 200이 들어있었던 j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200이 있었던 j에다가는 다시 템프 변수에 있는 i 값을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템프에다가 i에다가 j, j에다가 템프를 넣어주게 되면 i에 있는 값과 템프에 있는 값이 어떻게 된다?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라인을 컨트롤 C, V 눌러서 Alt키 누르고 밑으로 내려서 화살표로 밑으로 내려서 다시 한번 값이 바뀌어 있는지 변경이 되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변경된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시켜서 한번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화면이 좀 작게 돼 있어서 다시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 처음에는 100, 200이었는데 템프에다가 i에다 j, j에다 템프 이 코드를 거치고 나면 i에 있는 값과 j에 있는 값이 변경돼서 200, 100으로 이렇게 변경된 상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된 값을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죠. 변수의 값을 서로 바꾸고자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 코드 모양을 많이 써요. 템프에다가 i에다 j, j에다가 템프 이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의 값을 1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예제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짧은 예제 2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인크리먼트 넘버란 이름의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편집을 해서 파일 하나 만들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increment number.java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파일 안에다가 메인 메서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increment java 폴더에 말 그대로 정수형 변수의 값을 1 증가시켜주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1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수형 넘버란 이름의 num이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10을 넣어놓고요. 넘버에 있는 값을 1씩 증가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넘버에다가 2를 넣어라. 즉 2를 증가시켜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줄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값을 출력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값을 바로 출력을 시켜보면 10에서 11로 증가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저장하고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보면 넘버의 값은 11로 이렇게 증가된 상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또 다른 프로젝트 간단한 거 바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형태대로 make directory decrement number
디크리먼트 넘버로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고요. 다시 한번 디크리먼트 넘버 자바 파일 만들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안에다가 메인 펑션, 메인 메서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동일한데요. 정수형 변수의 값을 1 감소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전체 단계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정수형 넘버란 이름의 변수에다가 10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넘버 변수에는 10이 들어있는 거고요. 넘버 변수에 있는 값을 1 감소시켜주고 싶다. 그럼 넘버는 넘버 마이너스 1 해서 1을 감소시켜주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돼요. 감소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찍어보면 여기 자리에서는 10에서 1 감소된 9가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저장하고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버 변수의 값은 9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양의 변수를 1 증가시켜주는 코드. 1 증가시켜줄 때는 말 그대로 더하기 1 해주면 되는 거고요. 1 감소시켜줄 때는 마이너스 1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인크리먼트 또는 디크리먼트에서 증가 또는 감소해서 증감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할당 연산자를 축약형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젝트 폴더로 숏컷 오퍼레이터 폴더 만들고 해당 폴더로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편집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숏컷 오퍼레이터 자바 파일 만들고 클래스 파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코드로 숏컷 오퍼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자바 파일 만들고요. 메인 메서드에서 예제, 짧은 예제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란 이름의 변수는 3이고요. y란 이름의 변수는 3입니다. 둘 다 동일한 데이터로 들어있는데요. x에 있는 값을 2 증가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야 많이 있겠죠. 그러면 x에다가는 원래 있었던 x에 있는 값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x의 변수의 값이 어떻게 된다? 2로 증가가 됩니다. 이거를 제가 표현할 때 기본형이고요. 만약에 y에 있는 값을 2 증가시켜주고 싶다. 그럼 y는 y 플러스 2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코드는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C 언어 때서부터는 어떠한 연산자를 제공해 주냐면 동일한 기능 y에 있는 값을 1 또는 2 증가시켜서 y에다가 대입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플러스 이퀄 2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축약형입니다. 즉 y에다가 2를 더해서 누적시켜라. y에 있는 y 플러스 2한 값하고 동일한 것을, 즉 x는 x 플러스 2한 값을 이 모양과 동일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이게 축약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출력시켜보면 x는 얼마? x는 x를 한번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y는 얼마? y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에서 2 더해서 5가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3에서 2를 누적시켜라. 5가 된다고 해서 x하고 y는 둘 다 실행시켜보면 x5, y5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형과 축약형 둘 다 동일하게 특정한 변수에 있는 값을 증가시켜주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줄 수 있고요. 기본형 또는 축약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디렉터리 shortcut operator demo shortcut operator demo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편집. 이번에는 shortcut operator demo 이름으로 자바 파일 하나 만들고요. 클래스 하나 만들고 메인 메서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할당 연산자 중에서 대입 연산자 또는 할당 연산자를 조금 줄여서 표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A라는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3으로 초기해 주고요. 정수형 B라는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5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B에다가 A를 누적시켜 주고 싶다. B에다가 B 더하기 A 한 값을 B에다가 다시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B는 원래 있었던 B에다가 더하기 A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 코드를 어떻게 하자? 줄여서 표현해보면 B 플러스 이퀄 A를 해주게 되면 B에다가 A를 누적해라. 즉 누적의 개념이 강해요. B 변수에 A 변수의 값을 누적하자. 이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시켜보면 B를 출력을 한번 해보자. 그럼 B를 출력해보면 B가 얼마가 나온다? 8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지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의 결과값은 8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현재 B는 여기까지 현재 B는 8이라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플러스 이퀄이 있으면 마이너스 이퀄도 있다라는 거죠. 즉 할당 대입 연산자는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그 다음에 나머지 이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8에서 다시 A만큼 빼주고 싶다. 그럼 B에서 B-A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런 코드는 어떻게 하자? B-이퀄 A 해라. 즉 누적해서 가감을 하자. 빼자. B에서 A를 뺀 후 다시 B에 할당하자. 이럴 때는 B-이퀄 A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동일하게 Ctrl C V Alt 키 누르고 밑으로 내리고 다시 한번 Ctrl F5 버튼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여기는 5가 나오겠죠. 다시 3을 뺐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 그러면 처음에는 3 증가됐다가 다시 3 감소해서 다시 원래대로 5가 되는 형태대로 플러스 이퀄은 누적, 마이너스 이퀄은 감소, 가감 이런 식으로 플러스 이퀄로 어떠한 값을 누적시키고 마이너스 이퀄로 어떤 값을 감소시켜주는 형태대로 숏컷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인크리먼트 오퍼레이터 이름으로 증가 연산자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그대로 인크리먼트 오퍼레이터 자바 파일로 프로젝트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 연산자 먼저 정수 자료형 형식의 변수를 1 증가시켜주는 증가 연산자 예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넘버란 이름의 변수에다가 100을 넣어놔요. 즉 넘버에 있는 값을 1 증가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쓰시면 돼요. 넘버는 넘버 플러스 1 해도 되고 또는 이거랑 동일한 것을 축약형으로 어떻게 하자? 넘버는 플러스 이퀄 1 해라.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거는 앞에 붙던 뒤에 붙던 상관없이 플러스 플러스 해라. 넘버의 값을 1 증가해라. 이렇게 해서 7번 라인이 이번 예제의 핵심 예제라는 거죠. 얘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넘버 값을 출력해보면 100에서 101로 증가돼서 나올 거라는 거죠. 실행 한번 시켜보면 100에서 101로 증가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소연산자도 예제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decrement operator.java 파일 만들고요. decrement operator.java 파일 만들고 메인 펑션 만들고 마찬가지로 정수형 넘버에다가 원래 마이너스 100을 넣어놔요. 즉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감소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decrement operator 감소 연산자 예제를 따로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작업해도 되고 바로 여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에는 마이너스 100이 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감소를 해주고 싶다. 1을 더 감소해주고 싶다. 그러면 넘버는 원래 넘버에 있었던 거에 빼기 1 한 값을 대입해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넘버는 넘버에 있었던 거에 원래 있었던 거에서 2를 빼라. 마이너스 이퀄 1 해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최종적인 거는 앞에 붙던 뒤에 붙던 상관없이 마이너스 넘버를 해주게 되면 넘버 변수에 있는 값을 1 감소시키더라. 자, 그러면 넘버에는 마이너스 100이 들어있는데요. 마이너스 100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자? 다시 한번 넘버 값을 출력해 보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101로 더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실행시켜 보면 마이너스 101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넘버 변수 하게 되면 1 증가, 마이너스 넘버 변수 하게 되면 1 감소를 시켜주는 연산자, 얘네들을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에서 줄여서 증감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는요,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져요. 새로운 파일 또는 새로운 폴더 만들고 prefix operator.java 파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메인 펑션 만들고 이번에는 전위 앞에 붙는 프리픽스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가 앞에 붙으면 우선순위가 해당 라인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프리픽스 전위 증감 연산자라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요. 예를 들면 정수형 i라는 변수에다가는 3을 넣어놓고요. 정수형 j라는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뭐로 시킬 거냐면 i의 값을 플러스를 앞에다 놓고 대입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6번 라인이 여기서 출력할 때 j를 출력할 때 우리가 예상되는 거는 3에서 4로 증가돼서 4가 출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볼게요. 실행 한번 시켜보면 실행해서 4가 출력이 됩니다. 즉 3에서 4로 증가돼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6번 라인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되냐면 플러스 i가 먼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즉 i를 1 증가시킨 다음에 그 값을 j에다가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현재 라인에서 이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는 거죠. 즉 플러스 i를 1 증가하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그 다음이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자, 이러한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많이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 붙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에 붙는 거는 postfix operator.java 파일로 클래스 파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메인 펑션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ostfix는요 말 그대로 후위
뒤에 붙는다.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가 뒤에 붙는 걸 나타내요. 그러면 후위 증감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좀 낮아요. 뭐에 비해서? 대입 연산자에 비해서. 예를 들면 x는 3으로 초기화 시켜 놓은 상태에서 정수형 y 변수가 x를 넣는데 얘에 대해서 일단은 출력을 한번 시켜보면 y를 출력하게 되면 일단 이 상태에선 3이 출력이 되는데 얘를 한번 증가를 시켜서 4를 출력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x를 뒤에다가 플러스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4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3이 나올 거예요. y의 값은. 그런지 한번 볼게요. 실행시켜보면 3이 나온다는 거죠. x에 있는 값이 그대로 된다는 거죠. 후위, 포스트픽스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는 플러스가 뒤에 붙는 경우는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언제보다 낮냐면 대입 연산자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부터 실행한다? y에다가 x를 넣어라. 즉 대입 연산자,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보다 대입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언제? 뒤에 붙을 때는. 그러면 y에다가 x를 넣어라. 그러면 y에다가 x는 3을 넣어라. 그러면 y는 3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즉 y에다 x를 넣어라. 얘가 진행한 다음에 해당 라인에서 남아있는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 x의 값을 어떻게 일씩 증가를 시켜준다는 거죠. 즉 이 시점에서 x를 출력해보면 x는 3에서 4로 증가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y에다가 대입하는 순간까지는 x는 뭐다? 3으로 아직 증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실행. 그러면 y에는 3이 들어가 있는 거고 x에는 4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x는 4로 증가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증가된다면 x는 3일 때 y에다가 대입을 먼저 하고, 즉 대입 연산자가 먼저 우선순위가 높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라인에 있는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의 후위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가 나중에 실행이 되더라. 우선순위가. 그렇기 때문에 대입 먼저 하고 나중에 증가 또는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프랙틱스다 자바 파일 한번 만들어 보고 메인 펑션 만들어 보고요. 연수 문제로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를 사용하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돌리면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요. 가장 많이 해보는 게 실행 결과를 여러분들이 유출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뭐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실행을 하지 않고 실행 결과를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다 이렇게 코드를 한번 넣어놨어요. 넘버에다가 3을 넣어놓고 넘버 2에다가 5를 넣어놓고 리절트에다 0을 넣어놓고 리절트 2에다 0을 넣어놓고 넘버에 있는 값을 1 감소하고요. 넘버 1에 있는 값을 1 증가시키고 리절트 1에 넣어놓고 넘버 2에 있는 값을 증가시키고 넘버 2에 있는 값을 1 감소시키고 리절트 2에 나눴을 때 이러한 코드를 실행했을 때 뭐를 출력하자? 여러분들 암산으로 리절트 1이 뭐가 나올까요? 리절트 2가 뭐가 나올까요? 이거를 암산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강좌를 멈춰놓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특히 C 언어라든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시험 문제 내기 제일 편한 게 증감 연산자예요.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가 어떠한 예를 들면 대학교 같은 곳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어떤 문제 내기에 편해요. 얘네들은 특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왜 앞에다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넣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걸 여러 개 더하기 뭐뭐뭐 이렇게 여러 개 해주면 되는데요. 그냥 현어 프로그램에서는 거기까지 문제형 스타일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앞에 붙던 뒤에 붙던 증가 또는 감소 개념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 정도는 해결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잘 모르겠다면 중단점 찍고 디버깅 모드로 한번 쫙 돌려가면서 이 현재 시점에서 얼마이다. 그래서 이거와 이 값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낼 줄 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현재 동영상을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거를 동영상을 멈춰 놓고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일단은 저는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함수는 한번 해볼까요? 3에서 2로 감소하고 2에다가 3으로 증가돼서 리절트원은 다시 3. 현재 3이 된 상태니까 3에다가 다시 넘버 2는 5에서 6으로 증가되고 6인 상태에서 대입을 먼저 하기 때문에 리절트 2는 6인 거고, 그러고 나서 7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6이 나오겠네요. 3, 6이 나오는지 한번 실행. 그러면 3과 6이 나오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암산을 해서 얘는 3이 나올 거고 얘는 6이 나올 거고, 이 정도로만 연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바에서 어떠한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자바에서 할당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코드로 해 보았습니다.